탭스는 기본적으로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해, 어휘, 문법, 독해. 그리고 문제 개수만 보면 이 4영역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지만 영역별 총점을 보시면 전혀 고르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청해, 독해가 각각 40%씩 총 80%를 차지하죠. 그에 비해 어휘, 문법 영역은 각각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역별 시간으로만 봐도 거의 독해, 청해 위주고요. 즉, 탭스는 비록 명목상으론 4영역이지만 사실상 독해, 청해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C, RC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문법, 어휘 시험인 토익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600점 만점이니까 반타작하면 한 300점 나오려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탭스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탭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문항 반응 이론이다 라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걸 그냥 쉽게 풀어보면 그냥 내가 본 그 시험에서, 그 회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항은 배점이 높게,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틀린 쉬운 문항은 배점이 낮게 책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만약에 반타작을 했다,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았다,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300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절반 정도 등수라면 몇 점을 받을까요?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327점인데요. 탭스 홈페이지 매 회차별 이 점수대별 분포도를 보시면 327점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100분율 50% 정도면 327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입시에서 327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마도 100분율 50%, 그러니까 전체에서 평균 절반 정도 되는 영어 실력이다 라는 의미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탭스는 독해, 청해 시험이랬죠. 그럼 독해, 청해 영역의 세부적인 유형들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청해는 총 5개 파트, 그리고 독해는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각 파트 안에서도 세부적인 유형들로 한 번 더 나눠지기 때문에 총 유형수를 통틀어 보면 굉장히 많고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렇게 펼쳐놓고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인, 코렉트, 인퍼. 이 3가지가 사실상 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3가지 유형이 그냥 다양한 형태의 지문과 조합되어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해는 남녀가 서로 대화하는 대화문, 그리고 한 사람이 쭉 길게 이어서 말하는 담화문이 있고요. 독해는 한 문단짜리 지문과 대략 2문단 정도 되는 긴 지문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문들의 메인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 코렉트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 인퍼 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유형만 확실히 알면 탭스 거의 모든 유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지문에 한 유형씩 조합되어서 나온다는 걸 봤을 때 비교적 지문의 길이가 짧은 대신에 여러 지문이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긴 지문에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토익이나 토플과 달리 지문의 개수가 좀 많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수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3가지 유형 중에 우선 메인 유형을 보자면, 메인 유형은 말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 지문의 핵심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시험과 달리 탭스 메인 유형의 특징은 지문의 핵심이 아닌 약간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그대로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지문의 핵심만 정답이 될 수 있다 보니 일부러 지문에 나온 맞는 말까지도 오답으로 낚시를 한다는 말인데요. 자, OT에서 다뤄본 그 맞는 말 오답을 고르는 실수 기억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똑같이 지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도 핵심과 세부적인 내용을 날카롭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메인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이 메인 유형은 그럼 어떤 파트에 출제되느냐? 일단 독해 파트 3, 한 문단 정도 길이의 지문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독해 파트 4, 2문단 정도의 긴 지문에도 2문제 중에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청해 파트 3, 남녀의 대화문에도 출제가 되고요. 청해 파트 4와 5, 담화문에도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단 정도의 길이의 한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2문단 정도의 길이의 2문제 중 한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탭스가 아주 중시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유형이다 보니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서 응용되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독해 파트 1과 2, 빈칸 유형, 연결어 유형, 그리고 딴소리를 걸러내는 유형 모두 메인 유형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다 지문의 핵심을 도출해야지만 풀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고요. 각 유형별 자세한 풀이법은 물론 유형별 풀이법 강의에서 다루겠지만 이 중에 빈칸 유형 강의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렉트 유형입니다. 코렉트 유형은 말 그대로 지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코렉트한, 맞는 내용을 고르면 되는 유형인데요. 아까 메인 유형과는 다르게 지문의 디테일한 내용을 골라내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태클을 거는 선택지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문에 실제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나왔을 법한, 뭔가 맞는 것 같은, 뭔가 상식적인 내용들이 낚시 선택지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코렉트 유형은 간혹가다 단순히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이렇게 뭐가 맞냐? 라는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인 형태의 질문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의 형태는 지문마다 매번 다르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코렉트 유형 또한 독해 파트 3의 한 문단짜리 지문, 독해 파트 4의 두 문단짜리 지문, 그리고 청해 파트 3의 대화문, 청해 파트 4와 5의 담화문에 각각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인퍼 유형인데요. 자, 많이들 이 인퍼 유형은 그냥 단순히 어려운 코렉트 유형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코렉트라고 생각하고 인퍼 유형을 풀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다 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퍼 유형은 코렉트 유형처럼 지문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문제는 맞지만 코렉트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걸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거냐? 자, infer 하면은 유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놓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문 내용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혹은 결론을 유추해내는 유형입니다. 자, 이게 대체 뭐냐? 자,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문에 너 탭스 공부하네? 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너 영어 잘하나 보다 라는 내용도 나왔다고 칠게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왔다 쳤을 때 지문에 대놓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바로 이 두 대사 사이에 탭스를 공부하면 영어 잘하는 거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탭스를 공부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영어 잘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요런 게 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방향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지문에 너 탭스 공부하네? 탭스 공부하면 영어 잘하던데 라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왔다고 쳤을 때 거기에서 그럼 너도 영어 잘하겠다 라는 결론을 유추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문에 A와 C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그 사이에 깔려있는 B라는 내용이 전제, 그리고 지문에 A와 B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그 두 가지를 토대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게 C라는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A, B, C 중에 지문에 생략된,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을 유추해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 B, C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인퍼 유형도 마찬가지로 독해 파트 3 한 문단짜리 지문, 그리고 파트 4의 두 문단짜리 지문, 청해 파트 3 대화문, 그리고 청해 파트 4와 5의 담화문에 조합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유형이 여기 보시면 청해 파트 3, 4, 5 그리고 독해 1, 2, 3, 4 파트 1, 2, 3, 4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안 다룬 게 청해 파트 1, 2죠. 자, 이 유형은 더 쉽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다음에 이어질 말을 고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청해 파트 1은 그냥 한마디가 나오고 그 한마디에 이어질 말을 고르는 유형이고, 파트 2는 한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 대사 나오고 그 다음 대사 나오고 이렇게 세 마디가 나온 이후에 이어질 말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인데 단지 대사의 수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어질 말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대사가 대놓고 질문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서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질문일 경우와 굳이 안 물어본 말인 안물일 경우 각각에 따라서 약간의 접근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두 경우 다 사실상 그냥 일상 대화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복잡한 논리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딱
교과서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은 약간의 우회적인 답변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 밥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응 먹을래 혹은 안 먹을래가 아니라 아 나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 라는 충분히 일상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이죠. 그렇지만 약간은 우회적이죠. 교과서적이진 않죠. 딱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점만 인지해 놓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교적 덜 중요한 어휘 문법 영역을 보시면 어휘 문법 또한 파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사실상 유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고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 혹은 문법을 고르면 되는 건데요. 그냥 그 문장이 대화문이냐 아니면 그냥 평서문, 담화문이냐에 따라서 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유형이고요. 다만 유일하게 다른 유형이 이 문법 맨 마지막에 나오는 5문제 파트 3 틀린 문법 찾아내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조금 길이가 길죠. 사지선다니까 딱 4문장이 나오고 이 4문장 중에서 틀린 문법을 내가 직접 찾아내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봤을 때 사지선다가 아니죠. 왜냐면 모든 부분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지선다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탭수에 출제되는 모든 유형을 짚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여러 파트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좀 복잡하게 출제되는 것 같지만 그나마 희소식은 탭스는 거의 모든 유형이 순서와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청해 영역으로 시작하죠. 청해 영역 파트 1 이어질 말 고르는 유형 10문제와 파트 2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20번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가 파트 3 대화문이 나오는데요. 아까 메인, 코렉트, 임퍼 3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랬죠. 그 3가지 유형이 각각 3문제, 5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개수와 순서가 모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담화문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이제 담화문이 좀 소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문과 문제 질문까지는 2번씩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지문, 질문, 지문, 질문 이렇게 2번씩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지만 딱 한 번 들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 4도 마찬가지로 메인 2문제, 코렉트 3문제, 임퍼 1문제 2, 3, 1로 개수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 5로 넘어오는데요. 파트 5는 파트 4의 2배 정도 길이, 그러니까 총 2문단 정도 길이의 긴 담화문의 2문제가 같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지문이 2번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긴 지문 2개, 총 4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코렉트, 임퍼 유형이 거의 대부분의 회차에서는 1개, 2개, 1개씩으로 출제가 되지만 간혹 가다가 이 개수와 순서가 약간씩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수와 순서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트 5는 간혹 가다가 변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삼식문항이 나옵니다.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형의 차이가 없죠. 다만 한 파트 내에서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어휘의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간다는 점, 그러니까 쉬운 단어로 시작해서 좀 어려운 단어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와서도 1번부터 25번까지는 똑같이 문장 안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을 고르면 되고요. 마지막 5문제 26번부터 30번까지가 아까 설명드린 그 틀린 문법을 찾아내는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영역이 진행되는데요. 독해는 마지막 파트 4를 제외하고는 파트 1부터 3 모두 한 지문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빈칸 유형으로 시작을 하고요. 빈칸 유형이 총 8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0번 2문제가 연결어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11번부터 12번 2문제 딴소리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이 3가지 유형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유형의 변형, 그러니까 핵심을 도출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3로 넘어와서는 이제 한 문단짜리 지문에 질문이 대놓고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질문이 이제 메인, 코렉트, 임퍼 3가지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부터 16번 총 4문제가 메인 유형이고요. 17번부터 22번 총 6문제가 코렉트, 23번부터 25번이 임퍼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4 긴 지문 유형이 독해에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2문단 정도 길이 되는 긴 지문에 2문항이 함께 나와서 총 5지문, 그러니까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전 파트와는 다르게 이 파트 4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청의 긴 지문과 비슷하게 유형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옵니다. 다만 메인 코렉트 인퍼의 개수는 3개, 5개,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순서는 랜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겠죠. 자, 실제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진단 테스트 풀세트 1회를 무료로 공개해 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살짝씩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탭스 모든 유형의 본질은 결국 이 어려운 글을 그 자리에서 듣거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나 디테일의 내용을 선택지에서 걸러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어려운 글을 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즉 이해력을 길러야지만 점수가 오르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해력을 기른다는 거는 결국 O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의 사고방식을 이 시험에 최적화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나 문법을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내 두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내 실수를 교정하는 방식으로만 점수가 오른다고 OT 때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탭스 유형들이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라도 OT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수강하셔서 탭스 공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